여러분, 2025년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아마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기억될 겁니다. 무려 45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거든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4226.75. 2025년 11월 4일 코스피가 기록한 역사적인 최고점이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25년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궜던 핵심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4000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움직인 동력들, 또 어떤 산업들이 웃고 울었는지, 그리고 밸류업이라는 마법과 2026년 전망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코스피 4000 시대의 개막입니다. 1980년에 지수를 처음 계산하기 시작한 이후 무려 45년 만에 도달한 정말 기념비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상승이 그냥 거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통 주가가 오르면 거품 걱정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0년 평균 수준에서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반면에 기업이 가진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20년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기업들이 진짜로 이익 체력을 키우고 자산 가치를 높인 결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끈 그 힘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부터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큰 동력은 단연 금리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마치 경제라는 큰 냄비를 앞에 둔 셰프 같은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불을 줄여서 식히고 너무 차가우면 불을 켜서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 2025년에 한국은행이 바로 이 불 조절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냈습니다. 실제 금리 조정을 보면 그 흐름이 딱 보입니다. 2월의 첫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의 신호탄을 빵 쐈고요. 특히 5월에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인하로 증시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했죠. 이렇게 낮아진 금리는 투자자들한테 자, 이제 돈 들고 주식시장으로 가세요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된 셈입니다. 여기에 가장 뜨겁게 화답한 건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통화 정책과 성장 가능성을 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여기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구나 하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6월 기준으로 외국인 총투자액이 무려 1,167조 원을 돌파했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이들의 강력한 매수세야말로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하지만요, 2025년 시장이 모두에게 축제였던 건 아닙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산업은 정말 환하게 웃었고 어떤 산업은 눈물을 삼켜야만 했어요. 그야말로 두 개의 시장이 공존했던 한 해였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는 것과 같았어요. 어떤 산업에는 순풍이 불어 눈부신 햇살이 비쳤지만 다른 산업에는 예기치 못한 먹구름이 몰려와 거센 역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력 분야는 강력한 순풍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고요. 반면에 2차 전지와 자동차 산업은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역풍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승자들의 면면 정말 화려했죠. 반도체는 AI 붐을 타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10만 전자가 되고 SK하이닉스가 60만 원, 60만 닉스가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조선업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뚫었고 방위산업은 전 세계가 불안해지면서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패자들은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여러 나라에서 전기차 지원 정책이 좀 주춤하면서 직격탄을 맞았고요.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에 관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린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마법이죠.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대체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기업 체력 단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성적으로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고 경영도 투명하게 하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KB금융이나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대표 기업들이 우리가 번 이익을 주주들과 어떻게 나눌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딱 제시하니까 시장에서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어요. 바로 이런 투명한 주주 환원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들이 진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신뢰를 심어준 거죠. 자, 이렇게 역사적인 한 해를 보낸 지금 이제 모두의 시선은 2026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뜨거운 상승세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축제 이후에 우리 앞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JP모건 같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어 강세장이 계속되면 6,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전망에만 취해 있을 수는 없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국내 가계부채 같은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지수는 올랐지만 실적이 부진한 한계 기업들의 퇴출이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도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이 지수라는 숫자의 축제였다면 2026년은 그 숫자를 실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검증의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의 코스피 4,000 돌파는 그냥 주가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통화정책, 산업구조, 그리고 투자자들의 인식까지 이 모든 게 함께 맞물려 돌아간 그야말로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의 결과였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